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대 출신이다. 예. 브랜드 디렉터다. 이렇게 좀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명 자체는 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좀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제는 끝났다. 이제 법으로 말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도 2판 4판 코너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사회, 연예 이슈 현안에 대해서 해박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전해주시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의 이승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이슈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요, 사회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에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 아무래도 연예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은 많은 편입니다. 변호사님이 연예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왠지 약간 경제지만 보실 것 같고 KBS만 보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승재 변호사님께서 다뤄주셨으면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승재 변호사님도 보시고 좀 의견을 좀 주실 수 있거든요. 네. 다양한 의견을 좀 예. 보내주시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좀 해박한 법적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연예 예능 불륜 폭로, 공익제보인가 사적 보복인가.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사적 보복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불륜에 대해서 직장 내 고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블라인드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좀 이 불륜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적 제재인 것인가 아니면 공익 폭로다, 공익제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 사적인 제재라고 해봐야 직장에 알리거나 아니면 이제 집 근처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이러한 좀 오프라인적인 행위밖에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사회가 아무래도 엄청 다양해지고 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한 폭로가 있게 되고 그럼 그 폭로의 확장성이나 아니면 이제 공지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점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알리는 마음 자체야 당연히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불륜을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서든 알리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럼요. 엄청 억울해하시죠. 벌금을 물더라도 알리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의뢰인들 많으십니까? 예, 오셔가지고 상담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현재의 법 체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형사상, 민사상 리스크가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법률가니까 제가 무슨 도덕 선생님도 아니고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드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감수하고 하실 거냐. 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안은 굉장히 좀 의외의 사안입니다. 지난 7일 직장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연예 리얼리티 출연자의 도덕적 검증 실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공익제보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현재 방영 중인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인 A씨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 가해자이자 참가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다. 시청자, 제작진은 물론 출연자까지 기만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불륜 폭로가 터진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엘리베이터 내 신체 접촉 사진, 즉 키스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로자는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당사자를 사실상 특정했는데요. 미인대의 출신이다. 그러니까 좀 미스코리아 출신이다라는 내용이었고 브랜드 디렉터다라는 근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방영 중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미인대 출신인 출연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CCTV를 통해서 공개된 캐리어가 굉장히 공교롭게도 해당 출연자가 가진 캐리어와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라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짝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불륜이 있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승재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서 변호사님 판단으로는 당사자가 문제제기할 경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륜 폭로를 당한 당사자가 문제제기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 법적 처벌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전형적인 경우죠. 사적 제재에 가까운 이 행위를 했는데 이제 그게 공익제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인데 기본적으로는 정통항법상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본인은 공익 제보자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구를 쓴다고 해서 공익 제보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공익성이라는 거는 위법성의 조각 사유니까요.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조각시키는 사유들은 몇 개 되지 않거든요. 뭐 책임 조각 사유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뭔가 위법한 것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폭로자는 이와 같은 폭로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의 출연자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될까요? 위법성 조각 관련해 가지고는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는데 불륜 사실에 대한 폭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단한 공익성이 있는 거는 사실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프로그램의 뭐 진정성이나 이런 거가 공익적인 목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예 예능 프로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 방법도 문제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익명 커뮤니티에 그냥 글을 올린 거잖아요. 방송국에 제보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익성이 조각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이 폭로자의 그 사건을 수임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양형의 문제죠. 그 폭로자가요. 이 폭로하기 전에 오신다고 그러면 이러한 폭로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다.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위험이 있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형사적이나 민사적인 것도 그 사안에 따른 양형이나 손해배상액이 다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아마 조언을 드리고 그래도 정하실 거라고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명의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보다는 제작진에게 직접 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그럼 처벌을 안 받습니까? 제작진에게 메일을 보낼 경우에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모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성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진이 뭐 다른 이유를 대고 갑자기 그 출연자에 대한 교체나 뭔가를 하지 내가 알아봤더니 이 출연자가 불륜의 당사자라서 내가 이거 실수해서 이제부터 방송에 안 나온다. 이렇게 고지는 아마 안 할 테니까요. 역시 좀 소위 말 법률가로서 굉장히 우회적으로 우아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사실 이런 이제 불륜 폭로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파성이 높잖아요. 화제가 되고 있는 예능 프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해도 어마어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아마 벌금형 정도 수준일 겁니다. 만약에 민사 수준의 뭐 배상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판단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이 과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적었어요. 뭐 수백만 원이 안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명한 연예인 같은 경우는 뭐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기도 하고요. 뭐 1억 원에 이르기도 하지요. 근데 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보기까지는 좀 힘들고 본인도 도덕적인 귀책 사유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2~3천만 원을 넘기는 힘들 겁니다. 사실적시죄가 적용되려면 어쨌든 특정성이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인물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대 출신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브랜드 디렉터다.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명 자체는 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좀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특정성은 사실 실무적인 판단이라서 종래 이런 종류의 판결들이 꽤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우회하지만 그 사람을 특정하고 싶어가지고 지칭을 하잖아요. 뭐 어떤 직업의 무슨 사람이다. 이 경우도 들여다보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잖아요.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고 네. 아마 글을 올린 사람도 특정되길 바라고 글을 썼을 테니까요. 특정성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네요. 정말 모르게 써야 되는데 모르게 쓸 거면은 쓸 이유가 없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현재 당사자를 특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은 성립이 된다. 자,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폭로 과정에서 CCTV 사진까지 공개가 됐어요. 네. 이와 같은 CCTV 사진 같은 거는 공개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CCTV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초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 CCTV 화면이나 사진을 어떻게 구했느냐 입수 경로에 따라서는 문제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엘리베이터 CC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사무소에서도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안 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 겁니까? 뭐 옛날에는 사실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법적인 인식이 좀 덜 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 주기도 하고 뭐 찍어 오기도 했었거든요. 열람도 했었고. 근데 요새는 보통은 이제 영장이 있어야지만 경찰이 입회한 상태에서만 CCTV를 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소송의 당사자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소송 과정 중에 아마 입수한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륜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우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CCTV를 신청한다.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당사자니까요. 아마 민사소송의 뭐 증거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사 관련해 가지고 뭐 주거 침입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마 관련해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면 CCTV가 증거 자료로 수집되거든요. 왜냐하면 CCTV는 뭐 보존 기간이 일주일 내지는 한 달, 길게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아마 증거 수집 절차, 증거 보전 절차를 먼저 형사적으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민사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료들을 수집을 했다면 혹은 관리인을 속여서 불법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수집했다면 민사 재판에서 이런 자료들이 실제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나요? 형사재판에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는 거랑 민사재판은 조금은 다른데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충분히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명확하네요. 사실 CCTV에서 실제로 내 배우자, 아직도 사실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배우자가 스킨십 혹은 CCTV 사진 자체가 굉장히 좀 격렬한 키스를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도 형사재판에서는 사실 위법 수집 증거로 채택 안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지만 민사에서는 보다 폭넓게 좀 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폭로자는 프로그램 지원 당시 이 출연자 자체가 애인이 있는 상태였다. 합숙 기간 중에도 워커홀릭인 척 아침에 나가서 해당 유부남과 거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늦은 시간 촬영 숙소에 복귀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두 가지 내용들이 좀 궁금한데 일단은 이 동선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좀 확보를 했을까요?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좀 확보한 자료일까요? 예, 아마 뭐 민사재판을 위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준비를 상당히 했을 것 같고요. 아마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뭐 증거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있다고 하니까 소송 중에도 아마 증거 자료들이 뭐 여러 가지가 현출되거든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아마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작진 입장에서 가장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연료까지 줘가면서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심지어 짝을 찾으러 나왔는데 이 당사자가 유부남과 불륜 행위를 했다. 더욱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는 합숙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일 때문이라고 나가서 이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 이게 실제로 드러난다면 제작진 입장에서 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는 제작사, 뭐 제작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래서 출연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출연 계약서에 분명히 아마 연애 프로일 테니까요. 지금 싱글이거나 아니면 뭐 연애 중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품위유지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규정을 아마 정면으로 지금 위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애 중이고 심지어 불륜 중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민사상 당연히 손해배상 조항들이 있을 테니까 이에 기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 계약상뿐만이 아니라 뭐 이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 손해배상의 문제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러한 일들이 좀 빈번해지다 보니까 계약서들이 점점 두꺼워지고 세밀해지는 것 같아요. 뭐 넷플릭스 같이 미국에 있는 사실 그런 출연 계약서들을 보면 출연 관련해 가지고 뭐 얼마 전에도 뭐 논란이 됐지만 자기가 우승했다는 거를 일부 발설만 해도 뭐 상금 전액을 사실 지급하지 않잖아요. 뭐 이런 것만 봐더라도 우리나라도 점점 엄격하게 아마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지 감도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을 알리러 나간 목적이 더 크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제 이 폭로자 입장에서는 이 글을 올리고 심지어 올린 장소 자체가 익명 커뮤니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삭제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에 사실 형사 수사가 뭐 진행이 될 텐데 내가 안 올렸다라고 주장하면 특정할 수 있습니까? 익명 커뮤니티에도 게시글에 뭐 이제 IP나 아니면 맥 주소나 뭐 여러 가지 디지털적인 정보들이 남게 되고요. 삭제하더라도 그게 보존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익명 게시판에 사실 그걸 삭제하는 경우에 IP나
추적을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아마 수사를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은 CCTV의 사진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용의자는 굉장히 한정되니까요. 뭐 수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끝까지 안 했다. 확인해봐라. 익명 커뮤니티에 직접 확인해봐. 영장 보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영장 보내가지고 보통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제 생각엔 아마 글을 올렸을 때 그 정도는 아마 각오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이 사안이야말로 사실 굉장히 사적 제재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당했으니 너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뭐 크게 혼쭐을 내주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사실 어느 정도 특정되게 심지어 사진까지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사진까지 올린 거니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수사 닥쳤을 때 내가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공익 제보자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문구를 더하는 게 사실 좀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아무 상관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왕 공개하시는 거 그래 나 너무 빡친다. 공익 제보자 아니고 너 한번 잘못돼봐라 이렇게 올리시면은 보다 명확할 것 같은데 항상 또 이렇게 공익 제보자 이렇게 공익 신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폭로자는 오히려 불륜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등의 각종 형사 고소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불륜 사건에 대해서 좀 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완전히 이제 잘못했다. 더 이상 폭로하지 말아달라 하는 경우가 절반이고요. 절반 정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잡아떼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른 형사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형사범죄가 딱 드러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놓고 사실은 자료를 들이대도 그건 내가 아니다. 무혐의다. 무죄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어떠십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제가 이거는 뭐 사법연수원에 있으면 이제 검사시보라고 해서 검찰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 역할을 좀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수사를 했을 때 정말 대놓고 증거들이 있는데 앞에서 자기 아니라고 이제 딱 잡아떼는 경우를 보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빡이 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범죄자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양형에 있어서는 안 좋은 요소로 그래서 작용을 합니다. 사실 이런 사적 제재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내용들이 뭐냐. 과거의 경우에는 진짜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불륜을 전문으로 폭로하시는 유튜버가 실제 이 일로 인해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이런 폭로 자체도 물론 화가 나시겠지만 보다 현명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런 사적 제재, 사적 폭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간통죄 폐지 이후에 달라진 불륜 풍속도에 대해서도 좀 법조인으로서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다 보니 이게 형사처벌이잖아요.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한테는 굉장히 신분상의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이야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1,000만 원에서 많아야 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 위자료 내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닌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무덤덤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훨씬 개방적이 된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뭐 입법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다시 뭐 간통죄를 만드는 쪽으로 돌아가기는 힘들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액이라도 좀 적정한 수준에서는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불륜 피해자들 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사실은 법적인 절차로 억울함이 해소 안 되면 분명히 이런 사적 제재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사실은 법원도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제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적 제재라도 해서 폭로하겠다. 근데 사실 과거에는 한 200~300만 원 수준의 사실적시죄로 처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명예훼손으로.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집행유예까지 나올 정도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개정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법 개정이 되더라도 사생활에 대한 비밀 침해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에 대해서 국한해서 개정 방향을 잡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안처럼 이 사안은 사실 공익적인 게 아니라 사생활 비밀하고는 관계가 돼 있어서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똑같이 처벌받을 범죄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에 한정해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처벌 가능성이 늘어나요.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훼손죄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거는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내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라도 하고 계시는 게 오히려 맞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불륜 사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판사님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폭로 당사자는 불륜의 피해자, 그러니까 상간자 소송의 소송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얄짤없이 그냥 딱 법적으로 정도만 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양형에서 사실은 고려할 부분이 많은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폭로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아마 그 구속했던 사건의 담당 판사라고 하면은 이 유튜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조회수 빨고 자기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 이 사람이 무슨 공익 제보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네가 뭔데 이 불륜의 피해자가 화를 내야 될 일이지 네가 화를 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사실 폭로당한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을 만인의 대중에게 깔 필요는 없고 만인의 대중들도 본인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는 것도 일종의 흥미 위주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처벌을 했다고 보고요. 불륜 피해자가 그래서 폭로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실형 선고되는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보통은 이제 벌금형 아니면 많아야 집행유예 정도에서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한테 이러한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폭로를 하시죠. 글에 올리십니다. 그 집행유예와 벌금을 또 가르는 또 뭔가지 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뭐 반복적으로 한다든지요. 그 사람이 사실은 이런 폭로를 당해서 피해자가 뭐 자살을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또 다른 2차 피해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게시글들을 곳곳에다 도배해가지고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고 내리지도 않다든지 뭐 이렇게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엔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를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이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한 번 하려면 크게 한 번 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사실 이번 저희가 이판사판 코너를 진행하면서 좀 가볍게 얘기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법률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딱딱해지기 때문에 좀 톤 다운해서 좀 우리가 좀 가볍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